자기야, 우리 엄마가 자기 연락처 알려달라고 하는데 핸드폰 번호 알려드려도 될까? 그래, 당연하지. 상견례도 다 했고 결혼식 날짜까지 다 잡았는데. 나도 우리 부모님한테 오빠 전화번호 알려드릴게. 앞으로 서로 안부 연락도 하고 그러자. 고마워. 우리 엄마가 엄청 좋아하겠다. 안 그래도 며느리 생긴다고 기대를 많이 하고 계시거든. 우리 집에 나랑 내 동생까지 아들만 둘이잖아. 예전부터 딸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는 소리를 맨날 하셨던 것 같아. 그럼 내가 어머님한테 막내딸처럼 잘해드려야겠다. 아직 몇 번 얼굴을 못 뵙긴 했는데 어머님 진짜 좋은 분이신 것 같아. 말도 조곤조곤 교양 있게 하시고. 우리 엄마도 나보고 시댁복 있는 것 같다고 하시더라. 맞아, 우리 엄마가 예전부터 정말 사람 좋다는 소리 많이 들었어. 지금도 동네 아줌마들이랑 주말에 봉사활동도 자주 다니고 살면서 남이랑 싸우고 문제 생긴 적이 한 번도 없을걸? 아마도 우리가 결혼하면 너랑 잘 지낼 수 있을 거야. 그럼 나야 좋지. 솔직히 우리 할머니가 예전에 엄마한테 시집살이 많이 시켜서 나도 혹시나 그러는 건 아닐까 많이 걱정했었거든. 그런데 어머님은 전혀 그런 거 안 하시는 분일 것 같아서 다행이야. 우리 집에는 원래 시집살이 같은 거 없어. 할머니랑 엄마도 사이 엄청 좋거든. 가족끼리 서로 아끼고 돕고 살아야지. 괜히 괴롭히고 못 살게 굴어봤자 좋을 게 뭐가 있다고. 난 시집살이 시킨다는 소리가 세상에서 가장 이해가 안 가더라. 오빠는 남자니까 그런 걸 몰라. 진짜 고부간의 사이가 안 좋으면 그것보다 힘든 게 없다니까. 지금은 할머니 돌아가셔서 집안 분위기가 괜찮긴 한데 예전에는 진짜 장난 아니었어. 엄마가 할머니 때문에 아빠랑 못 살겠다고 하신 적도 있었거든. 진짜 그런 걱정이면 아예 마음 놓고 있어도 돼. 우리 엄마는 평생 남을 못 살게 굴고 괴롭힐 사람이 아니야. 아무튼 내가 이번에 연락처 알려줄 테니까 미리 너가 먼저 연락도 드리고 잘 지내봐. 우리 엄마라서 하는 소리가 아니라 진짜 좋은 사람이라서 그래. 알겠어. 나야 어머님이랑 친하게 지내면 좋지. 저는 3년 만난 남자친구와 올해 6월 결혼식을 앞두고 있던 예비 신부입니다. 3년이나 연애를 하면서 결혼 이야기가 오고 가기 전까지는 서로 부모님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어요. 남자친구의 어머님이 저를 보고 싶어 한다는 이야기를 몇 번 듣긴 했지만 그때는 앞으로 어떻게 될지 확신이 없는 상황인데 미리 인사드리러 가는 건 부담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지난 연말에 처음으로 인사를 한 번 드리고 2월에 상견례까지 마치면서 남자친구의 부모님은 두 분 모두 제가 예상한 것보다 인상이 훨씬 좋으시더라고요. 특히 어머님은 인자하고 사람이 정말 좋아 보였고 이런 집에 시집가면 적어도 고부 갈등 걱정은 없이 살 수 있겠구나 싶었죠. 저희 집은 할머니가 살아계실 적에 엄마를 정말 많이 못 살게 굴어서 부모님이 갈등으로 이혼할 뻔한 적도 있었기 때문에 시어머니가 어떤 분인지가 제게는 정말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인상이 너무 좋으셨고 상견례가 끝나고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 저랑 잘 지내고 싶으시다며 연락처를 먼저 물어보셨습니다. 저도 어머님이랑 잘 지내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진짜 다행이구나 싶었죠. 하지만 그게 제가 남자친구와 헤어지게 된 원인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경아야, 나 준호 엄마야. 어차피 이제 너희들 얼마 있으면 결혼할 건데 며느리라고 불러도 될까? 안녕하세요. 네, 물론이죠. 며느리라고 생각해주시면 저야 정말 감사한 일이에요. 내가 너무 앞서가는 건 아닌지 모르겠다. 우리 집에 나 빼고는 전부 남자들 뿐이라서 옛날부터 딸이 하나 있었으면 하고 살았거든. 오빠한테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앞으로 제가 집안의 막내딸이라 생각하시고 편하게 생각해주세요. 성격이 시원시원해서 정말 좋구나. 그럼 말 나온 김에 내일 우리 집에 한번 놀러 올래? 내일이요? 그래, 내일 어차피 토요일이니까 회사도 안 가고 쉴 거 아니냐. 우리 집에 와서 나랑 같이 맛있는 것도 해먹고 하루 놀다가 가. 저야 좋죠. 근데 오빠는 오늘부터 부산 출장 가지 않았어요? 월요일까지 못 올라온다고 들었는데. 맞아, 준호는 출장 갔고 우리 남편이랑 둘째 아들은 오늘 저녁부터 낚시하러 간대. 나 혼자 주말에 남겨두고 이 집 남자들 전부 밖으로 돌더라고. 여자끼리 맛있는 거 해먹으면서 수다도 떨고 재미있게 놀자. 아, 그렇구나. 어머님이랑 단둘이 어색하면 어떡하죠? 제가 그렇게 말이 많은 편이 아니라서 조금 걱정이네요. 뭐가 걱정이니? 그냥 같이 TV로 드라마 보고 놀면 되는 거지. 내일 낮에 집안 대청소도 한번 할 생각이었거든. 너 청소 좋아하니? 청소요?
그냥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죠. 그럼 잘 됐다. 내가 청소하는 법부터 우리 집안 살림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줄게. 그걸 제가 꼭 배워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무슨 소리니? 살림하는 법도 집집마다 다 다른 법이야. 내 아들이랑 결혼해서 살 거라면 미리 하나씩 배워놔야지. 너한테 가르쳐 줘야 하는 게 산더미처럼 많다. 그럼 내일 일찍 집에 와서 같이 점심 먹고 대청소부터 하자. 알겠지? 갑자기 회사에 급한 일이 생겨서. 제가 나중에 다시 연락드릴게요. 처음엔 좋은 마음으로 어머님과 연락을 하게 되었는데 대화를 하면 할수록 뭔가 좀 이상했습니다. 자꾸 저를 집으로 불러서 일을 시키려 하고 살림하는 방법을 알려준다고 하질 않나 이런저런 이유로 부담스럽게 하셨어요. 집안 대청소, 김장, 반찬 만들기 등등 저를 불러서 자꾸 원하지 않는 일을 시키려고 하시길래 이 문제로 남자친구랑 다툼이 잦아졌고 결혼 전에도 벌써 이러시는데 나중에 얼마나 들들 볶아댈까 싶어서 결국 파혼하게 되었죠. 제가 어머님이랑 문제가 생길 때마다 남자친구는 제 편이 아니라 무조건 자기 엄마 편을 들었기 때문에 이 결혼은 하면 안 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헤어지고 며칠 후에 어머님에게 연락이 오더라고요. 우리 준호랑 헤어졌다면서? 너가 어떻게 이럴 수 있니? 네, 그렇게 됐어요. 죄송해요. 저보다 더 좋은 며느리 얻게 되실 거예요. 나는 너를 정말 딸처럼 생각했는데 내가 그동안 너한테 얼마나 잘해줬어? 관심 주신 건 정말 감사해요. 그런데 가족이 되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도 이제 제가 오빠랑 헤어지고 남이 되었으니까 앞으로 저한테 따로 연락은 하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어머님 건강하세요. 진짜 내가 너한테 괜히 정을 줬나 보다. 나는 정말 막내딸이라고 생각해서 너한테 다 해주려고 했는데 배신감이 너무 많이 드는구나. 아니, 입이 있으면 무슨 변명이라도 해봐. 그동안 어른을 가지고 놀았니? 어머님, 오빠한테 따로 들은 이야기라도 없으세요? 이야기? 무슨 소리야? 너희들 헤어졌다는 소리를 어제 듣고 내가 얼마나 마음이 심란한데? 오빠가 이야기를 제대로 안 했나 보네요. 저희 헤어지는 이유가 어머님 때문이에요. 나 때문이라고? 내가 뭘 어쨌다고? 어머님께서 시도 때도 없이 저한테 연락해서 오라가라 하시고 맨날 귀찮은 집안일을 저한테 시키려고 하셨잖아요. 제가 아직 어머님 며느리가 된 것도 아닌데. 그게 어떻게 집안일을 시킨다고 생각할 수가 있어? 너가 청소할 줄도 모르고 설거지 빨래 요리도 제대로 못한다고 하니까 내 아들 고생시킬 수는 없잖아. 그래서 처음부터 살림하는 법을 다 알려주려고 한 것뿐이야. 너희 엄마가 안 가르쳐준 걸 내가 알려준다고 하는데 뭐가 문제니? 저는 어머님 아들 뒤치다꺼리나 하려고 결혼하는 게 아니에요. 밥 해주고 빨래 해주고 청소해줄 사람 필요하면 가사 도우미를 구하지 그러셨어요? 뭐야, 그럼 넌 결혼해서 그런 것도 안 하고 살 생각이었니? 하죠. 당연히 해야죠. 근데 부부가 맞벌이하고 살면 집안일도 같이 하는 법이에요. 아니, 내 아들 청소시키고 빨래시키려면 내가 뭐하러 너한테 장가를 보내? 귀하게 키운 내 아들 그냥 내가 품고 살고 말지? 너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 그러니까 앞으로도 계속 품고 사세요. 요즘 그런 식으로 하시면 어떤 여자가 시집을 오겠어요? 어머님부터 정신 차리셔야 할 것 같아요. 이제 어머님도 아니라 그냥 아줌마네요. 뭐? 아줌마? 너 진짜 말이면 다인 줄 알아? 그럼 제가 아줌마로 부르지 뭐 어떻게 불러드려요? 아무튼 앞으로 연락하지 마세요, 아줌마. 저희 완전 남남이잖아요. 한 번만 더 연락하시면 스토커로 신고할 거예요. 야, 너 말이면 다인 줄 알아. 어디서 저런 싸가지가 있어? 끝까지 정신 못 차리고 큰 소리 치더라고요. 저를 막내딸처럼 생각하고 아껴준다고 하더니 자기 아들 살림이나 해주는 공짜 가사 도우미 정도로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완전히 헤어졌고 지금도 파혼하길 잘한 것 같아요. 주변에서 다들 저한테 괜찮냐고 걱정을 하시지만 어느 때보다 홀가분한 기분입니다. 저런 인간들이랑 결혼을 했으면 평생 후회하면서 살았을 것 같아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많은 힘이 됩니다.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 여보, 이번 주 토요일에 내 동생이 우리 집에서 하루 자고 간다네? 강남에 클럽을 가야 한다나 어쩐다나. 아가씨가 또? 아니, 영업 제한 풀린 지가 얼마나 됐다고? 벌써 몇 번째야? 술 못 마셔서 죽은 귀신이 붙었나? 너무하는 거 아니야? 그러게나 말이야. 걔도 이제 30이 코앞인데 언제까지 그러고 놀 생각인지 모르겠다. 아, 몰라, 진짜. 새벽에 술 취해서 들어오는 것도 진짜 짜증난단 말이야. 당신이 아가씨한테 술 좀 작작 먹으라고 이야기 좀 해줘. 이제 정신 차리고 남자 만나서 시집을 가야지. 무슨 클럽이야, 클럽은. 이번 한번 마지막으로 오라 하고 다음엔 안 된다고 할게. 새벽에 술 취해서 주정 부리지 말고 곱게 잠이나 자라고 할 테니까 딱 하루만 참아. 진짜 이번이 끝이야. 다음에 또 우리 집에 와서 자고 가겠다 하면 나도 가만히 안 있을 줄 알아. 알겠어. 저는 결혼 2년차 31살의 여자입니다. 세상에 별별 시월드가 다 있다고 하는데 개념 없는 신우 때문에 스트레스가 이만저만 아닙니다. 남편은 집안에서 돌연변이인지 좋은 대학 나와서 성실하게 회사 생활하는 사람이고 술자리나 유흥도 별로 즐기지 않아요. 하지만 시댁 사람들은 다들 술 마시고 놀러 다니는 걸 좋아하는데 그 중에서도 올해 28인 신우가 정말 술이라면 전국팔도를 돌아다니면서 마시고 다닙니다. 작년까지는 거리두기와 영업 제한 때문에 마음껏 놀지 못한 것 같은데 올해 들어서 그 한을 풀기라도 하려는 듯 아주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놀고 있어요. 요즘은 클럽에 완전 빠지는 바람에 유명한 클럽들을 가고 있다고 하는데 저희 시댁이 지방이라 그런지 자꾸만 주말마다 서울로 올라옵니다. 한 달에 2번 이상은 올라오는데 그때마다 저희 집을 게스트하우스처럼 이용해요. 새벽까지 클럽에서 술 마시고 놀다가 새벽 3시, 4시가 넘어서 술이 떡이 되어 집에 들어오는데 냄새도 싫고 술 취해서 주정 부리는 모습도 꼴보기 싫어요. 보통 딸이 그러고 돌아다니면 시부모님들이 말려야 하는데 외박만 하지 말고 잠만 저희 집에서 자면 만사 오케이라고 하시네요. 한두 번도 아니고 결혼한 오빠네 부부집을 숙박업소처럼 생각을 하는 건지 저도 이제는 인내심의 한계가 와서 조만간 한번 뒤집어 엎을 궁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에게 마지막이라고 분명히 경고를 했지만 2주 만에 또다시 클럽에 가야 한다면서 우리 집에서 자고 가겠다고 연락이 오더라고요. 이번엔 저도 참지 않았고 분명하게 안 된다고 거절을 했습니다. 나 다음 주에 서울 올라가요. 언니네 집에서 하룻밤만 자고 갈게요. 오빠한테 연락했더니 자긴 이제 모른다면서 언니한테 직접 허락 받으래요. 아, 어쩌죠? 저희 집도 이제 곤란할 것 같은데 작은 방을 이제 옷방으로 사용할 예정이라 아가씨가 와도 잘 곳이 없어요. 저는 그냥 거실 소파에서 자도 돼요. 뭐 진짜로 자는 것도 아니고 우리 엄마 아빠가 밖에서 잔다고 하면 허락을 안 하니까 그냥 조용히 거실에서 몇 시간만 자고 갈게요. 죄송해요. 이젠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술 냄새만 맡아도 머리가 아픈데 아가씨 한번 왔다 가면 우리 집에서 이틀 동안은 술 냄새가 계속 나더라고요. 아시다시피 제가 맥주 한 잔도 못 마시다 보니까 냄새도 괴로워요. 아, 진짜요? 그럼 어쩔 수 없죠. 네, 정말 안타깝네요. 그냥 앞으로는 클럽 다니는 거 말고 다른 취미를 한번 해보세요. 아, 맞다. 생각해보니까 사돈 어르신들이 지금 미국에 계시지 않아요? 그럼 언니네 친정집이 지금 비어있을 텐데 집 현관문 비밀번호만 알려주면 조용히 하루만 자고 돌아갈게요. 저희 부모님 댁을요? 아, 그건 좀 곤란할 것 같은데 친정 부모님들이 집을 좀 아끼시는 편이라서 안 될 것 같네요. 아, 진짜 하루만 빌려주지. 저희 부모님이 지금 한국에 안 계신 건 사실입니다. 제가 오빠가 하나 있는데 작년에 결혼해서 올 초에 아이를 낳았어요. 미국에서 대학 나오고 미국에서 취업해서 재미교포 2세와 만나 결혼을 했습니다. 영상통화 가끔 한 번씩 하는데 완전 이제는 미국인 다 됐더라고요. 저랑 비슷한 환경에서 살던 오빠가 결혼하고 수영장 딸린 집에서 살며 외국 회사를 다니고 있다는 것이 좀 신기하긴 했습니다. 나도 서울에 집 팔아서 이민 가면 저렇게 살 수 있을까 고민도 되더라고요. 아무튼 올 초에 아이를 낳게 되면서 저희 부모님이 지난달 초에 미국으로 들어가셨어요. 오빠네 집에서 6개월 정도 머무르시면서 아이도 봐주고 미국 관광도 즐기다 오신다 하더라고요. 그 사이에 빈 친정집을 저한테 관리를 부탁하셨고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찾아가서 엄마가 키우던 화초에 물도 주고 환기도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신우가 말하는 집이 바로 저희 친정 부모님 집이에요.
처음엔 생각 없이 신우가 하룻밤 자고 가겠다고 하길래 바로 거절했어요. 아무리 생각이 없어도 그렇지 어떻게 상견례 때 한 번 보고 결혼식 때 또 한 번 본 저희 부모님 사시는 집을 빌려달라고 합니까? 술을 맨날 먹으니 머리가 어떻게 된 거 아닌가 생각했고 2번 다시 그런 헛소리는 하지 않을 거라 생각했는데 문제는 그 다음이었어요. 신우의 헛소리를 단칼에 거절한 지 2주 만에 이번엔 시어머니한테서 연락이 오는 겁니다. 얘야, 세아가. 너 이번에 그 얘기 들었냐? 무슨 이야기요? 저 들은 거 아무것도 없는데. 이번에 우리 나리가 일 때문에 한 달 동안 서울에 올라간다고 하더라. 서울에 있는 본사에서 교육 받아야 한다는데 걔가 집에서 통근을 어떻게 하겠냐. 차로 서울까지 가는 데만 여기서 2시간 걸리는데. 교육이요? 무슨 본사 교육을 한 달씩이나 받아요? 뭐라 하던데? 내가 들으면 아니? 아무튼 8월에 올라가야 하는데 방 때문에 너한테 연락했어. 하루 자는 것도 아니고 한 달씩이나 서울에 있어야 하는데 너네 집엔 방도 없다며? 저희 집에 방이 2개 있는데 하나는 지금 옷방 겸 창고라서요. 그러니까 말이다. 사돈댁 집이 비었다고 들었는데 거기서 한 달 지내게 하면 안 될까? 예의가 아닌 건 알지만 어차피 빈집 아니냐. 걔가 그 집에서 한 달 살면서 집 관리도 해주면 좋은 거지. 집이라는 게 사람이 오래 안 살면 낡고 망가져. 아니요, 어머님. 저희 집도 아니고 부모님 댁을 어떻게 빌려줘요. 그냥 한 달짜리 고시원이나 월세방을 알아보시는 게 빠를 것 같은데요? 요즘 세상이 얼마나 흉흉한데 걔를 그런 데서 지내게 하니? 너는 네 일 아니라고 너무 함부로 이야기한다. 무리한 부탁인 건 알지만 너가 좀 생각 좀 해봐라. 어차피 사돈댁 어르신들 미국에 계신데 너만 입 다물면 아무도 모르는 거지. 나중에 청소만 싹 하면 알게 뭐냐? 부모님은 모르셔도 제가 알잖아요. 이건 절대로 안 될 것 같아요. 너무 야박하게 굴지 말고 너가 안 된다고만 하면 나리가 대체 한 달 동안 어디서 지내? 그럼 너네 집에 방 하나를 비워주던가. 어머님, 말 이상하게 하지 마세요. 제가 아가씨한테 방을 내어줄 이유는 하나도 없어요. 더군다나 저희 부모님 집은 더 말도 안 되는 소리니까 그만하세요. 그 집에 너 혼자 사니? 내 아들도 사는데 대체 왜 안 된다는 거야? 결혼했으면 신우도 네 가족이야. 가족끼리 서로 돕고 살아야지. 이기적인 소리 그만해. 어머님, 전화 끊을게요. 자꾸 이야기해봤자 서로 감정만 상하는 것 같아요. 사실 신우가 저 정도로 밉상의 개차반만 아니면 저희 집에 남는 방 하나 내어줄 수도 있죠. 하지만 그렇게 술 좋아하고 놀러 다니는 거 좋아하는데 서울에 한 달 있는 동안 얼마나 많이 술 마시고 돌아다니겠습니까? 저 맥주 한 잔만 마셔도 얼굴부터 온몸이 다 빨개지는데 아침에 기분 좋게 일어나서 집안에 꽉 차 있는 술 냄새를 맡을 때마다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고 속이 미식거려요. 게다가 클럽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담배를 피우는지 씻지도 않고 자는 신우의 오실한긴 머리카락에서 술 냄새, 담배 냄새, 화장품 향수 냄새가 섞여서 정말 역겨운 냄새가 납니다. 그렇게 하루 저희 집에서 자고 가면 아무리 환기를 시켜도 냄새가 안 빠져요. 디퓨저를 그 방에 2개나 깔아놓고 친구 이부자리를 다 빨고 나서야 겨우 진정됩니다. 그 짓을 저보고 매주 하라고요? 아니 어쩌면 매일이 될 수도 있겠네요. 어머님이랑 그렇게 싸우고 퇴근하고 집에 돌아왔는데 남편이 쭈뼛거리면서 처가댁은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우리 집에서 한 달 살게 하면 어떻겠냐 하는 겁니다. 안 그래도 어머님이랑 말싸움해서 기분도 안 좋은데 남편까지 저러고 있으니 제가 뚜껑이 완전 열리더라고요. 이 집에서 당신 동생이랑 살라고 했어요. 나는 내 짐 싸서 우리 엄마 집에 가서 살 테니까 한 달이 됐건 1년이 됐건 당신은 당신 동생 데려다 들어앉혀놓고 살라고요. 제가 정색을 하고 이 정도로 화를 내며 이야기를 하니까 남편도 바로 깨갱하고 꼬리를 내렸습니다. 사람이 웃으면서 가만히 있으니까 저를 바보 멍청이로 아는 것 같아요. 앞으로 다신 저희 집에 신우 못 오게 하라고 못을 박았더니 다음날 시모한테 또 한 번 연락이 왔습니다. 야, 너가 내 딸 너네 집에 절대 오지 말라고 했다면서? 진짜 나랑 해보자는 거야? 신우가 맨날 술만 안 먹어도 제가 이렇게까진 안 해요. 어머님도 정신 차리세요.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혼을 내셔야죠. 아니, 걔가 미성년자도 아닌데 술 좀 먹고 다니는 게 뭐가 어때서 그러냐? 너도 앞으로 우리 집에 올 생각하지 마라. 며느리 필요 없으니까 오지도 말고 연락도 하지 마. 네, 어머님. 앞으로 만수무강하세요. 뭐? 그렇게 어머님과의 연락을 끊고 지금까지 전화 오는 것도 다 안 받고 있어요.
저보고 시댁 오지 말라고 하면 제가 무서워서 벌벌 떨 줄 알았나 보죠? 남편이 중간에서 입장이 곤란하다면서 저한테 그만 싸우라고 하는데 저는 먼저 시비 건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제가 잘못한 것도 없고 먼저 사과하지도 않을 거예요. 이대로 연락 끊고 서로 안 보고 살면 저야 속 편하고 좋죠. 명절에도 남편 혼자 내려보낼 생각이에요. 솔직히 말해서 앞으로도 계속 시댁 식구들 안 보고 살고 싶네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많은 힘이 됩니다.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 여보, 내일 낮에 반차 내야 하는 거 알지? 우리 은행 대출 상담 받으러 가야 돼. 일단 며칠만 기다려봐. 아까 엄마랑 전화통화했는데 잘하면 대출 안 받아도 될 것 같아. 왜? 어머님이 더 이자 싼 은행 알고 계시대? 우리 잔금 날짜에 여유가 별로 없어서 빨리 진행해야 돼. 아니, 은행은 아니고 우리 엄마 아빠가 돈 가지고 있는 게 좀 있는데 은행에 정기예금으로 넣어두고 있었거든. 그게 얼마 있으면 만기가 되나 봐. 엄마가 아빠한테 물어보고 그 돈을 우리한테 주자고 하실 것 같아. 진짜? 에이, 그래도 그건 좀 그렇다. 시부모님도 쓰실 돈이 있어야지. 그냥 우린 대출 받아서 우리가 갚자. 어차피 많이 받아야 하는 것도 아닌데. 많지 않기는 대출 1억은 받아야 하잖아. 걱정하지 마. 나도 누울 자리 보면서 다리 뻗는 사람이야. 엄마가 1억 5천 정도는 현금이 있다고 했으니까 1억만 달라고 하면 될 거 아니야? 어머님, 아버님 노후도 생각하셔야 하는데. 우리가 용돈을 드리지는 못할 망정 돈을 받는 건 좀 아니라고 봐. 아버님 은퇴도 앞으로 몇 년 안 남으셨잖아. 그냥 속 편하게 우리 앞으로 대출 받고 당신이랑 내가 갚으면서 살자. 아니야. 1억 대출 받으면 한 달에 나가는 돈이 얼만데. 우리 결혼할 때는 엄마 아빠가 힘들다고 해서 하나도 안 받았잖아. 엄마가 그때 못 해줘서 마음에 걸린다며 1억 보태주고 싶다는 거니까 그냥 해준다고 할 때 못 이기는 척 받으면 돼. 그래도 나는 좀 걱정이야. 우리 결혼할 때도 양가 부모님들 도움 안 받는다고 해서 오히려 좋았거든. 친정도 그렇고 시댁도 그렇고 그렇게까지 여유 있는 상황은 아니니까. 당신이랑 내가 돈을 못 버는 것도 아닌데 웬만하면 우리 힘으로 하자.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진짜 아무 걱정할 필요 없다니까? 어차피 우리 엄마 아빠 노후 준비는 알아서들 잘하고 계셔. 집도 있고 나중에 연금 나오는 것도 있고. 아빠 은퇴하더라도 아무 걱정 없으니까 주신다고 할 때 받자. 나 그럼 내일 엄마 집에 갔다 올게. 알겠어. 너무 무리하지는 말고. 올해로 결혼한 지 9년이 넘었고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3년 전 신혼 때부터 저희가 집을 사려고 돈을 모아왔었는데 우리 조건에 딱 맞는 아파트가 급매물로 나와서 큰 결심을 하게 되었어요. 살고 있던 전셋집 보증금과 남편이랑 제가 모아놓은 돈을 다 합쳐보니 모자란 돈이 1억 정도였기 때문에 처음엔 대출을 받아서 맞추려고 했었어요. 하지만 시댁에서 갑자기 시부모님이 현금 지원을 해주시겠다 말씀하셨고 저는 뭔가 불안한 마음에 반대했지만 남편이 적극적으로 받자더군요. 우리 부부 맞벌이에서 버는 돈이면 1억이라는 대출도 금방금방 갚아나갈 수 있을 것 같았는데 남편이 전혀 제 의견을 듣지 않고 며칠 후 진짜 시부모님에게서 1억을 받아왔습니다. 감사한 마음도 들었지만 한편으로는 부담스럽기도 했었죠. 다 좋게 넘어갔으면 별일이 아니었겠지만 문제는 그 뒤로 시댁 집안일이 잘 풀리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아버님께서 1년 후 회사에서 조기 퇴직을 하게 되셨고 졸지에 먹고 살 길이 막막해진 시부모님이 동네에서 망해가는 치킨집을 인수하셨어요. 장사가 잘 안 되던 곳이라서 권리금은 2천만 원 주셨다고 하는데 보증금에 이것저것 초반 들어가는 비용까지 거의 1억이 넘는 돈을 가게에 쏟아부으셨습니다. 아마도 아버님의 퇴직금과 시부모님 여윳돈이 거의 다 들어갔던 걸로 알아요. 그렇게 인수한 가게가 잘 되기라도 하면 다행이었겠지만 원래도 매출이 변변찮던 가게였는데 시부모님이 인수한 뒤로 거기서 한층 더 떨어지더라고요. 결국 인수하고 2년을 채우지 못하고 작년 연말에 치킨집은 문을 닫게 되었고 가게를 운영하며 생긴 빚만 잔뜩 끌어안은 채 두 분이 집에 들어앉아 있게 되셨어요. 여보, 이번 달부터는 우리 엄마한테 용돈이라도 보내드려야 할 것 같아. 아빠가 새로 직장을 찾아본다고 하긴 했는데
지금은 또 겨울이라 마땅한 일자리를 못 구하는 것 같더라고. 그래, 상황이 이러니까 어쩔 수 없지. 가게 폐업한 뒤로 어머님한테 용돈 정도는 나도 드려야겠다 생각하고 있었어. 얼마씩 보내려고? 글쎄, 그래도 한 100만 원은 보내야 하지 않을까? 요즘 물가도 있는데 그 정도는 보내드려야지. 뭐? 100만 원? 용돈으로 100만 원을 보낸다고? 그럼 당신은 뭐 얼마를 생각했는데? 애들도 아니고 원래 부모님한테 용돈 드릴 때는 그 정도 하는 거 아니야? 아니, 이게 한 번 드리고 마는 것도 아니잖아. 다음 달, 다다음 달, 최소한 어머님, 아버님 형편 풀릴 때까지 드려야 하는데. 만약에 계속 사정이 어려우시면 우리가 앞으로 평생 100만 원씩 드려야 하는 거야. 그래도 그 정도는 드려야 반찬값이라도 하지 않겠어? 우리가 받은 것도 있는데 나는 그게 많다고 생각 안 해. 받은 거? 아, 우리 집 살 때 1억 받은 거? 그럼 차라리 그 돈을 돌려드리자. 용돈 드리는 것보다 한 번에 목돈 드리는 게 낫지 않겠어? 아버님 폐업하고 빚도 아직 남았으니까 그거 다 갚고 나서도 돈이 꽤 남을 것 같은데. 에이, 그걸 어떻게 그러냐? 우리가 당장 1억이 어디 있어? 은행에서 대출 받으면 돼. 지금 우리 집에 대출 하나도 없잖아. 이참에 1억 받아서 갚아드리면 돼. 그건 너무 정이 없는 것 같은데. 분명히 우리 부모님이 1억을 해주실 때는 갚으란 의미가 아니었을 거야. 그냥 용돈이나 조금 드리면 되는 일을 크게 만들지 말자. 조금이 아니니까 그렇지. 100만 원씩 매달 나간다고 생각하면 우리 저축도 얼마 못해. 1억을 은행에서 대출 받아도 그거보다는 적게 나가겠다. 서로 힘들 때는 그냥 돕고 사는 거야. 너무 가족끼리 그렇게 돈돈거리면 안 된다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100만 원은 너무 많고 일단 50만 원만 보내드리자. 아버님도 조만간 새 직장 구하실 수도 있으니까. 너무 부족하다고 하면 그때 다시 생각해봐도 될 거 아니야. 50은 너무 적어. 그걸로 어떻게 한 달을 생활하냐? 그렇다고 우리가 시부모님 생활비를 전부 책임져야 하는 건 아니잖아. 완전 다 커버하려면 사실 100만 원도 모자랄 거야. 생활하시기에 조금 돈이 부족하다 싶으면 아버님이나 어머님이 빨리 다른 직장 알아보시겠지. 그래도 그렇지. 50은 좀 그렇잖아. 일단 내가 하는 말 들어. 우리 형편에 50도 적은 돈 아니야. 매달 보내드릴 수 있을지 없을지 장담도 안 되는데. 처음부터 너무 많이 드리기 시작하면 나중에 줄이자고 하지도 못해. 모르겠다. 일단 당신 말 듣고 50만 보내드릴게. 그렇게 이번 월급날에 시댁에 50만 원을 보내드렸고 바로 그날 저녁에 시어머니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용돈 보내줘서 고맙다고 하실 줄 알았는데 전혀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니들이 보내준 돈 잘 받았다. 한 달 동안 일해서 50만 원 벌어 보내느라고 정말 수고가 많았네. 아, 아니에요, 어머님. 더 많이 보내드리고 싶은데 저희 사정이 그래서 죄송해요. 진짜 눈치도 없다, 눈치도 없어. 누가 진짜로 고마워서 그런 말 하는 줄 알아? 네? 그게 무슨... 50만 원을 누구 코에 붙이라고 주는 거야? 너 지금 애들한테 용돈 주는 것도 아니고 겨우 50만 원? 아니요, 저희도 그렇게 여유가 있는 건 아니라서. 50만 원도 절대 적은 돈은 아니에요. 너희들 둘이 벌어서 돈 다 어디에 쓰니? 집 살 때도 우리가 1억이나 보태줬는데 니들은 고작 이것밖에 안 돼? 저희도 애 키우면서 적금 붓고 팍팍하게 살아요. 세 식구 생활비라고 해봤자 먹고 쓰는데 100만 원도 못 쓰거든요. 50만 원으로 생활하시기 부족한 건 알겠는데 저희도 그렇게까지 여유가 없다니까요. 내가 너희들 괜히 도와주자고 했나 보다. 이렇게 은혜도 모르는 것들인 줄 알았으면 1억이라는 큰 돈을 주는 것도 아니었는데. 배은망덕도 유분수지? 아, 어머님, 차라리 저희가 1억 다시 돌려드릴게요. 내일 은행 가서 대출 상담 받을 테니까 며칠만 기다려주세요. 뭐야, 내가 좀 뭐라 했다고 그걸 다시 돌려준다고? 너 그렇게 안 받는데 진짜 무서운 애구나. 어디 며느리 무서워서 말이나 제대로 하고 살겠니? 저 어머님한테 그런 말 들을 이유 없고요. 50만 원이 너무 적어서 마음에 안 드시면 다시 돌려주세요. 빌려주셨던 돈은 대출 나오는 대로 바로 보내드릴게요. 너 그게 계산이 맞니? 1억이면 한 달에 이자가 얼만데? 3년이나 가져다 썼으면서 꼴랑 원금만 돌려주면 다야? 계산을 할 거라면 확실하게 해야지. 제가 언제 빌려달라고 했어요? 어머님이 맘대로 주신 거잖아요.
이자 받고 싶으면 저 말고 어머님 아들한테 얘기하세요. 저 그 돈 갚고 나면 앞으로 어머님 아버님한테 빚진 거 없으니까 이제는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아주세요. 용돈도 저는 드릴 생각 없으니까 남편한테 말씀하시고요. 나 참 어처구니가 없어서. 요즘 젊은 애들은 다 너처럼 할 말 다 하고 사니? 나 때는 말이야, 시어머니가 한마디 하면 무서워서 벌벌 떨고 그랬는데. 어머님 이야기 별로 안 궁금하고요. 저 이제 일하러 가야 하니까 쓸데없이 카톡하지 말아주세요. 남편한테 이야기했더니 자기도 할 말이 없는지 저 하고 싶은 대로 하라더군요. 바로 다음날 회사에 반차 내고 은행에서 대출 상담 받았습니다. 금리가 조금 마음에 들진 않지만 어머님한테 시달리는 것보단 싸게 먹힐 것 같았어요. 남편이 보내드렸던 50만 원도 다음날 바로 돌려받았고 며칠 후 대출 승인되자마자 어머님께 1억을 바로 갚았습니다. 먼저 돈으로 갑질하려고 했던 건 어머님이었으니 이제는 시댁이 뒤집어지던 말던 신경 안 쓸 거예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많은 힘이 됩니다.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 여보, 오늘 낮에 혹시 집에 왔다가 갔어? 나 방금 퇴근해서 집에 왔는데 냉장고부터 안방까지 누가 왔다 간 것 같은데? 혹시 도둑이라도 든 거 아니야? 경찰에 신고할까? 경찰은 무슨 경찰이야? 아까 낮에 우리 엄마 왔다 갔을 거야. 내 동생이랑 백화점 갔다가 집에 가는 길에 너무 더워서 우리 집에서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잠깐 쉬고 간다 하더라고. 아니, 커피 한 잔 마신 수준이 아닌데. 우리 집 냉장고도 다 뒤져보셨고 안방에는 왜 들어왔다 가셨대? 그리고 커피를 드셨으면 최소한 설거지는 해놓고 가셔야 하는 거 아니야? 오랜만에 아들 집에 왔으니까 그동안 어떻게 사는지 궁금하셨나 보네. 그럴 수도 있지. 별일 아닌 걸로 예민하게 굴지 마. 이게 별일이 아니라고. 최소한 어머님이랑 아가씨가 오시면 오신다고 나한테 말이라도 했어야 할 거 아니야. 집 상태도 엉망이라 보여주고 싶은 마음도 없는데 진짜 너무 당신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야? 아니, 우리 엄마가 너한테 허락받고 집에 와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지나가다 잠깐 들를 수도 있는 건데 왜 그렇게 짜증이야? 막말로 우리 엄마가 도둑질을 하기라도 했어? 지금 도둑 맞은 물건 있는지 찾고 있으니까. 만일 뭐라도 하나 없어졌다가는 각오 단단히 하고 있어. 진짜 너무 유난 떨지 마. 엄마가 결혼한 아들 집에 불쑥 찾아올 수도 있는 거야. 너도 니네 엄마 오라고 하면 될 거 아니야. 왜 자꾸 쓸데없이 문제를 키우는 건데? 우리 엄마는 그렇게 경우 없는 사람 아니거든. 아무리 자식이라도 그렇게 불쑥 예고도 없이 찾아가면 안 되는 거야. 다음부터 최소한 오시기 전날에라도 미리 나한테 이야기해. 당일에 바로 찾아오시는 건 절대 사절이야. 현관 비밀번호도 지금 바꿔놓을 거니까 맘대로 알려드리지 마.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우리 엄마 오는 게 싫으면 너희 엄마도 오라고 하라니까? 너 비밀번호 바꾸기만 해봐. 진짜 싸우자는 소리라고 생각할 테니까. 결혼하고 1년 지났을 때부터 갑자기 시어머니가 저희 집에 맘대로 드나들기 시작하셨어요. 아직 시집을 안 간 26 먹은 신우도 있는데 어머님이랑 꼭 둘이 집에 와서 제 물건 마음대로 손대고 뭔가 훔쳐가지는 않았지만 제 거 화장품 같은 것들도 조금씩 쓰고 가는 것 같더라고요. 제 물건 만지는 것이 짜증나긴 했지만 화장품이야 또 사면 되는데 그냥 주인도 없는 빈집에 시댁 식구들이 들락거린다는 사실이 너무 짜증나더라고요. 남편한테 어머님 오시는 건 좋은데 최소한 집에 사람이 있을 때나 오시게 하라고 몇 번이나 이야기해봤지만 제 말은 들은 척도 안 했습니다. 억울하면 너도 너네 부모님 부르라는 말뿐이었는데 시댁은 집에서 가까운 거리에 있지만 저희 부모님은 전혀 다른 지역에 살고 계시거든요. 불러도 당장 올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걸 뻔히 알면서 저런 소리를 하니까 이런 문제로 남편과 대화를 하면 항상 그 끝은 말싸움이었죠. 아니 여보, 진짜 해도 너무하는 거 아니야? 오늘은 우리 집에서 샤워까지 하고 가신 것 같은데 안방 화장실이 완전 물바다잖아. 아까 낮에 엄마랑 동생이랑 공원에서 자전거 탔다고 하더니 땀을 많이 흘렸나 봐. 공원에서 우리 집이 가까우니까 간단하게 씻고 가신 것 같은데 엄마가 아들 집에서 그럴 수도 있지. 당신 자꾸 말끝마다 아들집 그러는데
이 집을 당신이 혼자 샀어? 내 돈도 절반 들어간 공동명의잖아. 어떻게 이기적으로 당신네 가족만 생각하냐고. 그러니까 내가 예전부터 계속 똑같은 말을 하잖아. 내 집도 맞고 당신 집도 맞는 말이니까 장인어른 장모님 맘대로 부르라니까. 내가 언제 우리 엄마만 된대? 공평하게 너도 얼마든지 불러서 식사도 하고 목욕도 하고 가시라고 해. 시댁은 집 근처고 우리 친정은 멀리 사시는데 그게 어떻게 공평한 일이야? 자꾸 그렇게 유치하게 싸워봤자 서로 불편하니까. 당신이 어머님한테 이야기 좀 잘해보라고. 나는 하나도 불편한 거 없으니까 당신 혼자만 좀 참으면 돼. 아무도 없는 집에 좀 왔다 간 게 뭐가 대수라고. 화장실 바닥에 머리카락이 이렇게 떨어져 있는데 내가 예민하다고? 당신 말 진짜 웃기게 한다. 화장실 청소라도 직접 해주던가. 경우가 없어도 정도가 있지. 거실 화장실도 아니고 어떻게 안방 화장실을 맘대로 쓸 수가 있어. 진짜 엄청 뭐라고 하네. 그냥 놔둬. 내가 퇴근하고 화장실 청소할 테니까. 그럼 됐지? 제발 잔소리 좀 그만해. 진짜 일주일에 두세 번씩 시어머니와 신우가 집으로 찾아오니까 저는 너무 불편했었고 언제 예고 없이 들이닥칠지 모르니 항상 퇴근하면 청소하는 것이 일이었어요. 대놓고 저한테 잔소리를 하거나 뭐라 하시지는 않더라도 냉장고 속부터 우리 집 안방까지 다 들여다보고 가시는데 얼마나 뒤에서 제 욕을 하시겠습니까? 남편이랑 이대로 이혼을 하고 혼자 살까 싶은 생각이 자꾸 커져만 가고 있었는데 그때 제게 구세주가 찾아오고야 말았습니다. 내년에 지금 사는 집 팔고 새 아파트로 이사가려 했었는데 요즘 집값이 왜 이렇게 비싸니? 네 아빠랑 이야기해봤는데 그냥 이 집에서 리모델링 한 번 하고 계속 살기로 했어. 맞아. 그 집은 너무 오래돼서 리모델링 하긴 해야 돼. 내가 중학교 다닐 때부터 그 집에서 살았었나? 그래, 너가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이 집에서 살았으니까 벌써 몇 년이니? 그때도 새 집은 아니었는데 이젠 여기저기 다 고장나고 멀쩡한 곳이 하나도 없어. 새 집으로 이사 가시면 좋긴 한데 요즘 집값이 진짜 제정신이 아니긴 하더라. 우리도 결혼할 때 무리해서라도 집 사길 잘했어. 그때 전세 얻었으면 앞으로 영영 집 못 샀을 거야. 그래, 아빠 말 듣길 잘했다 싶지. 아무튼 이달 말부터 리모델링 들어가는데 당분간 울산 임원에 가 있으려고. 공사기간이 3주에서 한 달 가까이 걸린다는데 한 달짜리 월세를 얻을 수도 없고 불편한 게 이만저만이 아니네? 그래? 이모네 갈 필요 없이 우리 집으로 와. 우리 집에 남는 방도 있고 어차피 우리는 둘 다 일하러 나가니까 낮에 아무도 없어서 편하게 지내면 돼. 울산 이모네는 집도 좁잖아. 나도 양심이 있지. 너네 집에 어떻게 신세를 지니? 사위가 불편해할 게 뻔한데. 아니야. 우리 신랑도 언제든지 엄마 아빠 집으로 모셔오라 했어. 한 달 동안 내 집이라 생각하고 편히 쉬었다가 내가 방 하나 청소해 놓을 테니까 당장 다음 주부터 우리 집으로 들어와. 그래도 이 서방이 뭐라고 안 할까? 걱정 말라니까. 우리 서로 양가 부모님들 오시는 건 쿨하게 넘어가기로 했어. 시어머니도 허구한 날 우리 집에 맨날 찾아오시는데 뭐. 아무튼 너희 집이면 나도 편하고 좋지. 울산 이모한테 조금 미안했었는데. 그럼 다음 주에 오는 걸로 알고 방 하나 치워놓을게. 이불 같은 것도 가져오지 말고 엄마 아빠 갈아입을 옷만 가져와. 그렇게 저희 부모님이 리모델링 때문에 한 달 동안 집에 머물게 됐고 저는 당연히 남편에게는 사전에 이야기해 준 적도 없었습니다. 며칠 후에 저희 친정부모님이 짐 싸들고 우리 집으로 오셨고 저는 그날 일부러 친구들과 약속을 잡아놓고 집에 늦게 들어갈 계획을 세웠어요. 항상 남편보다 제가 1시간 먼저 퇴근해서 집에 오는데 그날은 밖에서 친구들과 맥주 마시며 놀고 있었더니 남편에게 바로 카톡이 오더라고요. 여보, 이게 무슨 일이야? 왜 장인어른 장모님이 짐 싸들고 우리 집에 와 계셔? 아, 내가 이야기 안 했었나? 우리 친정집 한 달 동안 리모델링 하거든? 공사 끝날 때까지 우리 집에 계실 거야. 나 친구들 방금 만나서 놀다가 11시쯤 집에 갈 거니까 우리 엄마 아빠랑 저녁 먹고 쉬어. 아니 내가 너 없이 어색해서 어떻게 있냐? 미리 말도 없이 이게 대체 무슨 짓이야? 그리고 한 달이나 집에 계실 거라고? 공사가 한 달이니까 한 달 계시겠지. 내가 당신 컴퓨터 하는 방에 부모님 주무시라고 매트랑 이불 깔아놨거든? 앞으로 한 달 동안 그 방에 들어가지 마. 아니 그런 게 어딨어? 퇴근하고 집에 오면 편하게 쉬어야지. 한 달 동안 나보고 처갓집 눈치 보고 살라고? 왜? 지금까지 당신 엄마가 우리 집에 맘대로 찾아오신 거 다 합치면 100일은 될걸? 억울하면 우리 부모님도 모셔오라면서. 너희 엄마 허구한 날 집에 올 때는 나보고 이해하라더니 우리 부모님 겨우 한 달 계시는 건 이해 못해줘.
아니, 그래도 한 달은 좀 심하잖아. 그냥 집 근처에 숙소를 잡아드리면 안 되나? 당신 돈이 썩어나? 그럼 당신 용돈으로 해드리던가. 내가 내 집에서 우리 부모님 모시겠다는데 왜 당신이 불편하다고 난리인지 모르겠네? 아무튼 나는 친구들이랑 한 잔 마시고 들어갈 테니까 집에서 잘 놀고 있어. 여보, 그러면 오늘이라도 좀 일찍 들어오면 안 될까? 내가 숨 막혀서 그래. 이제 시작인데 무슨 소리야? 앞으로 한 달 동안 같이 살아야 하는데 미리미리 좀 친해져 봐. 여보, 나 좀 살려줘. 이제 겨우 부모님이 집에 오신 지 5일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최소 3주는 더 계셔야 하거든요. 남편은 벌써부터 우는 소리하면서 잘못했다고 징징거리고 다시는 시어머니를 함부로 집에 오지 못하게 하겠다면서 제발 어떻게 좀 해달랍니다. 남편 말대로 이 집의 절반은 내 집인데 내 마음대로 우리 부모님 부르는 게 뭐가 어떻다고 저러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와서 부모님 다른 곳으로 모실 생각도 없고 한 달 꽉 채워서 편히 지내시게 할 겁니다. 남편이 정 못 참겠으면 자기가 시댁으로 가서 살던지 알아서 하겠죠. 그동안 꼭 참고 오늘만을 기다렸는데 이제 와서 징징대봤자 제가 눈 하나 깜빡하겠습니까?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많은 힘이 됩니다.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